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수비트의 윤은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루이 14세. 여러분 루이 14세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태양의 왕, 짐이 곧 국가다, 절대 왕정, 또는 베르사유의 궁, 또는 프랑스 혁명의 원인? 아마도 여러 단어들이 여러분 떠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루이 14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루이 14세, 프랑스의 왕, 특히 부르봉 왕조의 왕이죠. 1638년에 태어나서 1715년에 돌아가셨고요. 제2기간이 1643년부터 1715년. 초상화가 아마 루이 14세의 대표적인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바로코라는 후기 바로코의 대표적인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보면 가발을 쓰고 있고 프랑스를 상징하는 블루에다가 부르봉 왕조를 상징하는 백합 문양, 그리고 단비털, 왕관, 또 한 가지 여러분은 빨간색 또는 빨간 굽을 생각하시면 여자가 떠오르세요? 남자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빨간색 하면 여자, 또 굽의 빨간색 하면 더더욱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바로코, 좀 일그러진 진주, 좀 언밸런스한 스타일, 이 바로코를 대표하는 루이 14세의 초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맨날 동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나 또는 초상화하고 함께 놓은 게 바로 그 사람의 묘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검은색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묘가 부르봉 왕조의 묘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루이 13세부터 루이 18세의 묘가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루이 14세의 묘라고 할 수 있죠. 그 바로코를 대표하는 왕의 무덤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초라한 것 같은데, 이건 아마 프랑스 혁명 이후에 더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루이 14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루이 14세는 루이 13세와 스페인의 공주인 안 도트리세 사이에서 나온 장남이죠. 그런데 이들이 결혼하고 23년 만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루이 14세의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 혹시 철의 가면이란 소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루이 13세의 아들이다 하는 설도 있고, 어떤 프랑스 공작의 아들이다 하는 면도 있고, 또는 이 당시 대표적인 재상이었던 마자랭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루이 14세는 루이 13세와 안 도트리셰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23년 만에 얻은 정말 귀한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루이 14세의 미들네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즉 신이 내린 선물이란 의미의 미들네임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태어났지만, 루이 13세가 루이 14세가 5살이 되기 전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안도트리셰는 정치적인 수완이 없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마잘랭은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이 있는 이태리 출신의 이 마잘랭이라는 재상인데, 이러면서 루이 14세가 5살 때 왕이 되죠. 그리고 루이 14세의 초상화를 보면 저렇게 아기, 여잔지 남잔지 모를 것 같은 이 아이에서 점차 모습이 바뀌어가는, 그래서 왜 우리가 얼굴을 자기 삶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루이 14세의 초상화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프랑스 가면 불어로 물어보지 않고 영어로 물어보면 불어로 답하잖아요. 그만큼 프랑스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한 것 같은데, 왕비는 스페인의 공주고 마잘랭은 이탈리 출신이고
이러고 또 마잘랭 자체가 부정부패도 있고 하면서 난이 일어나죠. 프랑드의 난이라는.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이제 쫓겨나는 상황까지 되고 망명 갔다가 다시 이제 1662년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올 때까지 루이 14세한테는 이 마잘랭 때문에 일어난 프랑드의 난이 루이 14세한테는 트라우마가 됐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베르사유의 궁으로 궁이 이전하는 상황까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왕이 되면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들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세요. 그리고 1662년에 이제 루이 14세가 다시 파리로 입성을 하죠. 그러니까 프랑드의 란을 어느 정도 중식을 시키고 파리로 입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 1663년부터 이렇게 밤의 발레라는 발레를 하면서 프랑드 란을 일으켰던 귀족들을 탄압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 발레 중에 루이 14세는 뭐 건축도 하고 예술의 조예도 높고, 그리고 발레를 7살부터 27살까지 했대요. 그래서 이 밤의 발레에 루이 14세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루이 14세의 역할은 아폴론 신이죠. 그러니까 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발레를 하면서 이렇게 등장을 해서 프랑드 란을 일으켰던 귀족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이런 면. 그러면서 절대 왕권이 필요하다라는 걸 점차 확립해 간다고 할 수 있죠. 절대 왕정으로 가기 위해서 루이 14세가 초창기 그 밤의 발레부터 귀족을 탄압을 했고, 또 나중에 베르사유의 궁을 지면서 에티켓이라고 해서 궁에 들어가려면 티켓이 필요한, 그래서 에티켓이라는 단어도 만들고, 또 궁에 들어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에 대한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앉는 거 이런 것까지를 다 만들면서 어떤 위치를 만든 것도 있지만, 또 이 절대 왕정을 만들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력한 군대, 두 번째는 충직한 관료 조직. 그래서 루이 14세의 대표적인 충직한 관료라고 하면 꼴베르라고 할 수 있죠. 꼴베르가 루이 14세랑 같이 있는 동안에 정말 중상주의를 이루면서 프랑스는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꼴베르가 1680년대에 죽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은 뭐 전쟁이라든지 약간 독단적인 상황이 되면서 꼴베르와 루이 14세가 같이 손을 잡고 있던 이때보다는 좀 쇠퇴해지지 않았을까요? 이 초상화죠. 앞에 본 루이 14세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제가 뭐 화살표가 몇 개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략을 해서 그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통부터 시작을 해서 동풍까지 어떠한 몸의 각 부위에 병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죠. 대부분 이 당시 유럽의 왕들은 30년을 제위를 했다고 한다면, 루이 14세는 그거의 2배 이상을 제위를 했죠. 5살에 왕위를 계승해서 거의 70년 가까이 제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루이 15세한테, 루이 15세가 5살 때 또 왕위를 물려주는 상황이 되면서, 사실 루이 14세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어내고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한다면, 루이 15세는 5살 때 증조 할아버지가 남겨준 왕위를 물려받고, 그리고 권력보다는 뭐 살롱에서 정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면서, 사실은 이게 루이 16세 때 뭐 절정에 달해서 결국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어서, 제가 루이 14세를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라고. 왜냐하면 루이 15세한테 제대로 교육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물려줬다면 아마도 프랑스 혁명은 하고 한번 생각을 하는데, 사실 프랑스 혁명하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 서양의 근대가 왔기 때문에 꼭 일어날 일이기는 했다라는 거 여러분 또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 빼놓은 게 있죠. 바로 루이 14세 하면 대표적인
바로코를 대표하는 이 스타일을 만든 루이 14세의 대표 작품. 베르사유의 궁이죠. 아마 화질이 좀 떨어지는데 이게 조감돌에서 그렇고요. 건물을 보면 루이 14세가 얼마나 대충을 좋아하는지, 트라우마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랬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대충적인 건물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방, 거울의 방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뭐 거울도 많고, 사실은 사신이 왔을 때, 외국 사신이 왔을 때 접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무를 보기 위해 쓰여지는 방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분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베르사유의 궁은 프랑드의 란 때문에 파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루이 14세가 지금도 기차 타고 한 50분 정도 가는 남서쪽에 있는 베르사유의 궁을 졌는데 이 베르사유의 궁에 물이 없어요. 여기 물은 다 멀리서 끌고 온 물. 그러니까 얼마나 루이 14세가 자기의 정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 지역에서 물을 끌고 와갖고 분수를 여러 개 만들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수가 라톤의 분수. 여러분 석양 너무 예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아까도 밤에 발레를 하면서 아폴론 신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폴론 신이 태양의 신이잖아요. 아폴론 분수죠. 그래서 분수가 여러 개 있고 정원도 여러 개 있고 이런 정원을 만들면서 요 스타일, 바로코라는 대표적인 스타일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루이 14세다. 물론 이 사람의 인생은 5살 때 아버지가 죽고 또 1662년에 파리에 다시 입성할 때까지 쫓겨다니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다음부터 자기가 절대권자,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특히 우리 유럽 하면 에티켓, 매너 이런 말 나오는데 이거를 기본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루이 14세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